그러면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바일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생태계 얘기하면서 통신, 부품, 온라인 서비스,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플랫폼, 보안, 지우통, 시스템 통합, 단말기 이 구성요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의 생태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단 하나가 빠지면은 문제가 되겠죠. 가격이 오른다거나 수급이 불안정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겠죠.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통신사업자, 부품 제조업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제공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플랫폼, 시스템 플랫폼, 보안, 지우통 플랫폼, 시스템 통합, 단말기 제조업자, 사용자 까지 이제 왔어요. 정보까지 다 왔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디지털에 대해서, 모바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다 가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 가실 수 있는 영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커리어로 보여주시면 돼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벌써 꽤 됐네.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한 명이 게임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컴투스인가에서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하는 그 대학생 상대 서비스인가 기획인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어쨌든 간에 그때 상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그 컴퓨터 공학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딱 그걸로 보여줬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간지 몰라. 대체로 그래. 연락이 안 돼. 딱 그때뿐이야.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셔가지고 단말기 제조업이면은 뭐 삼성을 가시든 LG를 가시든 뭐 이런 플랫폼을 가시든 이런 애플리케이션 컨텐츠로 가시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쪽에 모험을 한번 거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한 번만. 지금은? 네, 지금 좀 들리는데요. 별로구나. 반갑게.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표로 맨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네트워크, 컨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사용자, 정보 및 규제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그림의 한계를 알고는 있습니다. 왜? 가령 예를 들면은 온라인 서비스 개발자가 반드시 뭐 사용자하고만 관계가 있느냐? 플랫폼은 없느냐? 다 연관, 생태계라면 다 연관이 있겠지만 그나마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역시 정부 및 규제기관이 우리의 환경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정책 방향대로 이 안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벌써 이것도 시간이 오래됐네. 작년 초에 아이폰이나 아이폰 말고 뭐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셨을 때 작년 초에 게임 재밌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게임 재밌게 하셨어요? 앵그리버즈. 이야, 역시 똑똑하다. 그리고 또 게임 잘 기억이 안 나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으로 했다고? 오케이.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 확실해? 작년 초에? 작년 초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초쯤에 하더라도 아마 외국 아이디를 썼으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초에서는요 우리나라 계정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우리나라 시장이 작아서
규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무슨 규제? 심의. 너 해병대 장교 갈만해. 해병대 장교와서 그 저기 장교에 그 뭐야 그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뭐라 무슨 장교라고 그러지? 그 정원 장교에 영석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심의. 게임은 누가 심의하나요? 그렇지. 일명 개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임 등급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면은 게임은 무조건 게임 등급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질문이 나오겠죠. 앵그리버드는 받았을까? 안 받았겠지. 그래서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에서는요, 애플 계열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게임 너희 못해, 안 해, 딱 닫아놨었어.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그 뭐라고 그러지 카테고리를 보냐 빈 공란으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용자로서 게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머무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여기 많잖아. 디아블로3 다 했잖아. 자, 게임을 못하게 해. 그러면은 게임 이용자 우리 게임 못해. 그러면 끝일까요? 또 그렇게 분노의 트윗을 쓰고 또 해킹을 해서 뚫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 기업, 게임 산업 기업 얘기 우리 그 저거 안 들었어? 특강 안 들었어? 게임이 얼마나 수출 많이 하는지 우리 들었잖아. 그때 반경민 그 선임 오셔가지고 들었잖아. 그렇게 효자 상품인데 그러면 게임 회사들 다 망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게임이 풀렸어요. 어떻게? 모바일 게임은 개등이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근데 절름발이야. 야, 왜 그러면 모바일은 되고 왜 컨솔이나 온라인 게임은 왜 안 돼? 그래서 계속 문제. 그걸 누가 잡아는 거야? 바로 이 정부의 규제기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안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 제공자, 앱 개발자, 온라인 서비스, 성신, 단말기 제조업자들은 직접적으로 이용자와 연관이 되고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몰라, 잘 인식이 안 돼. 우리랑 퀄컴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퀄컴의 기기를 사용해야 되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 지네들 소프트웨어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바일 생태계가 잘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잘 운영되면 좋은데 잘 운영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번 예를 볼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또는 공정경쟁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법률을 하나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이용자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처음에 여러분 우리들한테 떡고물을 살살 던져줍니다. 어떻게? 가격을 할인해준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 그래도 가격을 떨어뜨릴까요? 아니죠. 또 가격이 올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중 독점 규제에 대한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두부 장사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소기업 전문 품목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 빵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빵가게 뚜레쥬르, 파리 바게트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단순히 이거 빵 먹는 것 이상입니다. 왜? 동네 빵집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탁 대기업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왜? 거대 자본이 있으면은 아주 자잘한 시장들을 잡기가 편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우리 학교는 그나마 아닌데 식당, 푸드코트, 요것도 대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CJ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어요. 롯데 이런 데. 극장 이미 다 점식됐죠. 영화, 식당, 그다음 또 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커피, 두부 뭐 이런 것. IT는 어떠냐? IT도 그렇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먼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가 봅시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위치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의 발전을 도모하며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요, 우리 법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등등등의 그 법에 대한 내용은요,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적을 아예 통째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뭐냐 이거는 이 법의 목적은 뭐냐? 유효경쟁이네. 유효경쟁은 뭐냐면은 공정경쟁이라고 얘기해놔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그럼 또 그것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쓴 거예요. 유효한 경쟁 내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하자, 윈윈하자를 목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공정 수단이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 의사에 대해서 의사로 거래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공정 거래에 대한 목적과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부터 한번 예를 들면서 제가 사례를 아마 들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런 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 모바일 검색 엔진 선택권 제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아이폰 쓰시는 분, 아이폰 쓰시는 분, 자 기본적인 모바일 검색 엔진 뭐로 되어 있어요? 아이폰, 구글. 갤럭시 쓰시는 분, 갤럭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 갤럭시도 구글이야? 네이버 따로 다운 받아야 돼 그럼? 갤럭시 저기 뭐야 삼성도. 이처럼 물 좀 하나. 물 좀. 동영상은 아이폰은 유튜브로 돼 있고 삼성은 거기도 유튜브야? 다 똑같네. 그러면 네이버 다음 어플로 받아야 돼. 그러면 네이버 다음이나 판도라 얘네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빙 얘네들이 야 왜 구글만 기본 탑재고 왜 우리는 그래? 그러지 않겠어? 전니 중국은 어때? 유튜브는 아니야? 그럼 일단 첫 번째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검색 엔진이 혹시 바이두나 이런 거는 있어? 아니면 그냥 구글이야? 그냥 구글이야? 동영상은? 1,000원 안 주지. 1,000원 안 주지. 2,000원 줄게. 그거 500원인데. 확실하잖아. 군대 갔다 와서. 뭐야? 중국 거야? 그럼. 희양아, 중국 기억 안 나? 중국의 기본 탑재된 동영상 모바일에. 그 다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전니 뭐지 한 글자만 알려줘. 곽단. 곽단은 기억나 혹시?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 tab제는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퀄이라고 해서 계속 그걸 보내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정보 찾는 게 돈이에요, 돈. 퀄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게 다 광고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나 다음네 이런 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싫어하지.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건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시리 있잖아요. 시리. 우리는 잘 안 사용하지만
시리 내가 영어를 한 10번 시도하면 한 3번 맞지, 3번 돼. 한 7번 틀려 항상. 발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북미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어떻게 서비스가 될까 나중에? 자체 검색 기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은 자동 검색 기능과 연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구글이 그런 것처럼.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구글 말고 자기 거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결국 DB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구글의 사업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이 왜 그런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우리한테. 광고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것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을 걔네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요즘 어떤 용어를 쓰죠? 빅데이터.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키 이슈예요. 트위터? 거기다 메시지 계속 남기죠. KT 뭐 너희들 왜 이래 뭐 어쩌고 그거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활용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핫 이슈예요. 앞으로 미래에 네이버 다음 우리가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환경이 유지되면은 언제가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요 정도로 넘어갔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애플로 인해서 컨텐츠 제공업자와 유통업자인 애플이 기본적으로 7대3을 쉐어를 한다. 그거 기억나요? 7대3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컨텐츠 제공업자 중에서는 억울한 거야. 왜? 야, 너희들 뭘 한 게 있다고 7을 가져가냐? 3을 가져가냐? 너희들은 결국 내가 만들고 유통하는 건데 30%만 가져가는 거 너무 많아. 라고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상황이 애플이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한 그 다음날 구글이 야 우리 원패스야 10%만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꼭 공정거래법과 연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표를 했을 때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다 판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구글 애플의 모바일 광고 독점입니다. 우리는 피부적으로 못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상황을 보면요. 구글은 더블 클릭과 애드몹을 인수했고요. 애플은 쿼트로 와이어리스, 아이언 네트워크 등을 하고 있어요. 하고요. 끝나고 봤잖아 예전에.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 광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환경 자체가 모바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더 하겠죠. 왜? 우리의 삶 자체가 모바일이니까. 이거 오늘 수업을 다 나가야 돼서 내가 말을 많이 못 하겠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바일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환경에서는 알게 모르게 광고에 노출되고 클릭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모바일로 가서는 그런 환경들이 데스크탑 환경에 비했을 때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 기기 자체도 작잖아. 그럼 거기 뭐 광고에 대한 노출도 그렇고 어디에다 광고를 넣을 거면 등등등이. 그럼 CPM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모바일 환경에 가면은 불리해지는 점이거든요. 이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 페이스북의 뭐 위험한 페이스북이 이제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한 것처럼 모바일 환경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중에 나오는 한 예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이 42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불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알는 얘기인데 원래 그 투자회사하고 얘기됐을 때는 한 10불대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모바일 광고. 모바일 광고를 하는데 지금은 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느냐? 구글하고 애플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그때 배웠지만 그 지리 기반 지역 기반 서비스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면은 그때는 뭐 다른 광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여기를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조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바일 광고 독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계속 사례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디지털 관련 법은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을 잘 알면서 디지털 환경을 잘 이해하면서 디지털 관련 법률도 잘 이해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법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5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쪽 환경을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광고학과 우리처럼 그 미디어 영상학과 광고라든가 경영학과의 마케팅이랑 똑같이 붙지 마. 그럼 불리해. 어떻게? 이런 쪽으로 가서 붙으세요. 디지털 법률 같은 거, 디지털 사례 같은 거 가져와서 여기 이렇게 대해서 약간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파가지고 뭐 하겠습니다라든가 컨텐츠 유통을 어느 정도까지 반복해서 했을 때 어떻게 가격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뭐 없어 지금. 다 그냥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법과 관련돼서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좀 많습니다. 이런 쪽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해 원해요. CJ 헬로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애들 원해요. 얘기하다 보면. 특히나 법. 물론 우리 쪽도 법적으로 가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분야 하나가 좀 약하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분야. 이것이 공학이든 법이든 경영이든 파이낸스든 이런 쪽으로 결합을 하셔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이해가 되시죠? 애플의 인앱 퍼체스 시스템은 뭐냐면은 애플은 자기네들의 결제 시스템 무조건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애플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몇몇 컨텐츠 회사랑도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애플에서 리젝을 했어. 앱을 승인을 안 해줬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간 다음에 승인을 해줬었는데 무슨 말이냐? 야, 결제 권한은 우리에게만 있어. 무조건 애플의 앱 내부 결제 시스템만 적용해.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80%가 넘어요. 독점이죠. 80% 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비록 니네가 애플의 그 아이튠스가 니네 것이지만 거기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까지 나온 판례를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건 아직 판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멀어서 나가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간 환경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직 법률적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나마 법률적으로 나온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MS 오피스 사보셨어요? 뭐 몰래 까는 거 말고 진짜 사본 적. 왜냐면 샀을 때 MS 오피스를 샀잖아. 그 안에 혹시 익스플로러가 있었니? 07 버전에 있었는데 010 버전은 없어요. 아, 또 그렇게 문제가 있나? 왜 07 버전에는 있고 왜 10 버전에는 없을까? 지난번 이후에 독점 사태 이후로 아마 MS가 아마 이후로부터 제재를 받고 나서 그 뒤부터 아마 IE 관련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관련된 옵션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다음부터 수업을 의연히 시키자. 박수 한번 쳐주라 그러죠. 다음부터 의연이하고 더블 캐스팅으로 할게. 의연이 저기 있구나. EU에서 반독점 때문에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오피스를 파는데 왜 익스플로러를 왜 껴서 줘? 이렇게 판례가 나와서 큰 그 소송아, 그러니까 그 비용을 내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거 빠지고 또 옵션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왜냐면 업데이트 버전이 있으니까. 옵션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아가 선호하는 뭡니까? 그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파이어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만들어졌습니다. 예전 얘기니까 넷스케이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옵션을 주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한 판례라고 본다면요, 앞으로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러한 판례의 전제를 봤을 때 적어도 그 흐름은 모든 개별 사업마다 똑같진 않겠지만 흐름은 이용자에게 옵션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가령 어떻게?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너 기본적인 디폴트를 유튜브로 할래, 판도라로 할래, 뭐로 할래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정할지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방통위가 정해주겠죠. 서치 엔진도 마찬가지야. 구글로 할래, 네이버로 할래, 다음으로 할래, 뭐 네이트로 할래. 이런 지금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그리고 어디는 그 그 설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모르겠는데 설정에 가보시면요, 한번 지금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알려주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괜찮아. 수업 때 봐도 돼. 설정으로 가면은 그 설치 있어? 네. 뭐니? 아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뭐 삼성? 네. 설정에 가서 한번 보자 한번. 나도 설정에 가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에 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안합니다. 혹시 찾은 사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어디 있어? 다 그럼 그렇게 하나 보다. 어디 가보자. 설정에 가봐봐. 홈페이지 설정 누르니까. 이거 설정할 수 있고 목록부에 기존의 북마크에 그러니까 기존의 북마크로 가면 안 되고요. 아예 최초에 설정할 때 설정으로 디폴트를 갈 수 있게끔 있어? 검색 엔진에 보니까 구글, 야후, 빙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돼 있네. 지금은. 그럼 국내 업체들은 있어요. 있어? 이거는 지금 삼성 갤럭시입니다. 검색 엔진 선택에 구글, 네이버, 다음, 야후 코리아, 네이트닷컴 이렇게 5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개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처음에 무조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계뿐만 아니라 처음 초기 설정을 할 때 아예 그렇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5번째.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이거는 제가 KBS 계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건데, KBS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잡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잡지들하고 이제 몇몇 개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앱에 올렸다 그러는데 맨 처음에 승인 거부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고 그렇게 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생각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랑 유사했던 어디는 또 됐다고 얘기를 하고. 모호한 앱스토어 등록 심사 기준 때문에 또 많지 않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등록 과정은 애플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낙곰수 이거 문제 많아. 얘네들 심의해야겠어. 들어봤어요 작년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작년에. 그랬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은 이 낙곰수가 무엇인가, 이 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앱이 아니라 그거는 그 팟캐스팅이지만 팟캐스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어요. 앱이나 팟캐스팅이나 그거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관여할 수 있어? 오직 애플. 왜? 애플의 유통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더 크게 가볼까? 그러면은 국가 간의 문제도 벌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북한에 선전선동 앱을 만들어서 북한이 대한민국 경애하는 대한민국 동지들께 해가지고 그런 앱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거 차단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 도움이 되는 그 예제는 이겁니다. 북한과 관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IP 차단해서 방통심의위원회 요청을 통해서 통신사에서 URL을 딱 끊으면 됩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앱은 어떨까요? 앱은 그 북한 선전선동 앱은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페이스북도 똑같은 사례예요. 여러분들 주소로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 간의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할까? 국가가 요청을 하면 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 요청으로 내리면 북한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다 애플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법을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가 커진다면은 근데 왜 북한이 안 만드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 왜 앱을 안 만드는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계속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무슨 일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그거는 요청 받아들여서 내렸고 우리 민족끼리는 있습니다. 유튜브도 우리 민족끼리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지만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앱, 팟캐스팅 이쪽은 애플 마음이에요. 애플 마음. 애플 마음. 국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손 안 대요. 일부러 손 안 댑니다. 애플이든 구글이든 이런 글로벌한 기업에 대해서 왜 손을 안 댈까요? 왜 법적으로 제어하고 차단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농담 삼아서 자주 하는 말. 지구 정복하려고. 우주까지는 아니어도 지구 정복하려고. 저거 차단하면 누가 안 좋아? 미국 기업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렛댐 고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함부로 제재, 규제, 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산업 자체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 분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설령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렛댐 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욕설이 있으니까 뭐 하니까 모욕죄를 만들어야 된다. 사이버 모욕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IP인제도 만들어야 된다. 또 뭐 있었지? 클린오프제도 있었고 또 그거 말고 또 통제한다는 게 뭐 있었지? 그 사이버 모욕죄하고 실명제 하는 거. 그거는 전 세계에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거는 산업적으로 큰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손대려고 하는 것들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계속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걸 막아야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진짜로 미국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을 뭐로 보냐면 이걸로 보는 겁니다. 왜? 이쪽에서 제일 앞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let them go 하게 하는 거죠. 설령 무슨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let them go. 뭘 가지고 와서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자유로 해서 let them go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명심하세요. 특히 법조계 있는 친구들. 그러나 또 그렇다 아무리 let them go 하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불공정 사람의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자사의 컨텐츠나 서비스와 겹치는 영역의 서비스는 불허한다든가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